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호텔 롯데라는 IPO 시장에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또 시장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자주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시기보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그 길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리가 저번에 혜태제과 식품에 대해서도 네네. 얘기를 했고 또 용평 리조트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으셨다면 단기간에 큰 네. 수익 얻어가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혜태제과가 패턴이 더 좋기는 했지만 용평도 시초가, 그 다음날 상한가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오늘 함께 하시면서 또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두 가지 펀딩건 준비하셨다면서요? 네네. 오늘도 저기 마스크팩을 좀 제조하는 기업하고요. 그리고 후라이팬으로 좀 특허받은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팩과 후라이팬. 자, 이 두 가지 모두 여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이야기로 꾸며주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또 용평 리조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태제과 식품을 보면서 아유, 저거 내가 못 샀다 하시는 분들. 네네. 용평 리조트 잡으셨더라면 정말 네. 큰 수익 얻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장 이후 좀 어떤 네. 움직임을 보였는지 상장 당일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선은 상장 전에 기관들이 수요 측에서 거의 용평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공모가가 낮게 결정된 게 시장에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7,000원짜리가 9,000원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수익률 29%로 시작을 했고요. 오전장에서 상한가인 11,700원을 거의 마감하면서 장 후반까지 총 수익률 한 67%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투자하면서 가장 좋은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혜태제과가 끌었던 그런 공모주 훈풍이 계속 어떤 바톤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적인 부분 말고 또 어떤 메리트가 네. 있었을까요? 네, 이게 나름 전략적이지 않았나도 좀 싶은데 중간에 에머슨 퍼시픽하고 어떤 콜라보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중국 자본을 한 1,800억 정도 받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투자받은 이후 첫 개발을 용평 리조트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콘도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수익 금액은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용평 리조트하고 에머슨 퍼시픽에 좋은 숫자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해진 공모가와 함께 에머스 퍼시픽과의 협업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용평 리조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쉽다 하셔도 또 네. 저희가 또 좋은 종목 말씀드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또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호텔 롯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호텔 롯데죠. 네, 호텔 네. 롯데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일반 공모주 한 100개 정도 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피고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면세점 사업권 관련해가지고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롯데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롯데호텔의 상장 배경은 작년에 갑자기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여태까지 투명하지 못했던 롯데그룹의 어떤 지배구조가 수면 위로 좀 드러나면서 약간 지탄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신동빈 회장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호텔 롯데를 상장시켜서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상장 일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호텔 롯데라면 사실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데 네, 맞습니다. 지배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네, 지적을 네. 받아왔습니다. 네. 자, 지분 구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최대 주주는 누군가요? 우선 호텔 롯데의 어떤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는 롯데홀딩스가 19%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L투자회사 한 11개사가 나머지 73%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 광윤사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유인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L투자회사 역시 어떤 일본 기업이라고 인식을 받고 있어서 최종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 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롯데홀딩스도 일본 기업이고 L투자회사도 일본 기업이면 한국 롯데가 뭐 일본 회사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문매를 좀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소송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형제 다툼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네, 네. 그룹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좀 네, 어느 네. 쪽에 힘이 쏠리는지 궁금해요. 네, 네. 신동민 롯데 회장 쪽인지 아니면 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쪽인지 네, 네. 좀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알았던 그런 이슈들은 하나하나 좀 밝혀지면서 뭐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보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우선 신동빈 회장 쪽으로 어떤 힘은 많이 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알아보니까 L투자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류도 신동빈 회장 쪽으로 어떤 지지를 하고 또 신동주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신동빈 회장하고 어떤 기준을 롯데 일본하고 롯데 한국을 경영을 했었는데요. 지난 경영 성과를 보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엄청 키웠고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이 한 중소기업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말하자면 경영 성과에 따라서 네, 누가 네. 봐도 신동민 롯데 회장 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는 구조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럼 지배구조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우선 상장하면서 많이 좀 투명화될 것 같고요. 우선 일본 그 기업들이 지분율도 많이 희석될 것 같습니다. L투자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한 1,366만 주 정도가 이번에 구주 매출이 되고요. 3,420만 주 정도가 신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주들의 지분율은 충분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장 이후의 결과를 보면 일본 기업들의 전체 지분율은 한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상장 후 증자를 통해서 50%대 이하까지 낮춘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호텔 롯데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권 다툼이 좀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네.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롯데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호텔 롯데 보유 지분 가치는 좀 얼마나 되나요? 네네. 우선 호텔 롯데가 뭐 알아보니까 구석구석 아주 뭐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면세점 사업부도 네.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호텔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한 6조 정도 됩니다. 투자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롯데케미칼이나 뭐 쇼핑이나 뭐 롯데칠성이나 롯데제과, 롯데푸드 같은 어떤 대기업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어떤 비상장으로 상장 예정에 있는 어떤 롯데리아나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의 어떤 상장 예정 회사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분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텔 롯데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모주 시장하면 호텔 롯데를 생각할 만큼 네, 네.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앞으로도 좀 업데이트되는 정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실 거죠? 예,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준비하신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전에도 저희가 이제 청구기업에서 어떤 안내를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ST팜입니다. ST팜은 동아제약의 유명한 동아소시아 그룹의 원료의약품 제조회사고요. 원료의약품이란 완제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총칭합니다. ST팜은 미국 최대 바이오 기업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면 시가총액만 무려 120조 원이 넘는 맞습니다. 거대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원료약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또 네. 실적이 그만큼 네, 높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길리어드는 C형 간염 치료제 부분에서 소발디하고 하본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까지 C형 간염 관련해 가지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들 의약품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T팜은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2005년도 실적이 상당히 상승했고요. 길리어드가 전체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제약 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글로벌 거래처를 좀 다각화한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 성장에 따라서 네네. 또 ST팜도 당연스럽게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 회사와의 관계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동아소시오 그룹에 종속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좀 네.
병렬적으로 대등한 관계인가요? 네, 이번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좀 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구조고요. 지배구조 이슈상 그룹 차원에서 ST팜의 가치를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T팜의 최대 주주는 동아 소시아그룹의 3세인 강정석 부회장이고 지분율이 한 33% 정도 되는데요. 동아 소시아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아 소시아홀딩스의 지분율이 아직 낮아서 최종적으로는 소시아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ST팜의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T팜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오너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구조고요. 그런 또 연장선상에서 동아 ST의 반월 공장을 ST팜에 넘겨준 것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것이 아니었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아 ST의 반월 공장의 작년 매출은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모두 수혜를 볼 만한 좋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배구조도 도와주는 상황이고 또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매출도 네.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공모가 밴드가 24,000원에서 한 27,000원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으로 한 4,4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 1분기 어떤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은 한 13배 수준이 되는데요. 원료 의약품이라는 부분에 좀 키워드를 잡기보다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13배 수준은 매우 저렴한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상장한 종군당 그룹의 어떤 그 원료 의약품 회사인 경보제약이 시장에서 한 18배 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T팜이 저평가되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일은 6월 9일하고 10일이고요. 청약일은 6월 15일하고 16일입니다. 공모청약은 유진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신영증권을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네, 원료 의약품이긴 하지만 바이오 관련 기업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요 예측은 6월 9일과 10일 이틀 양일간 좀 결정이 되는데 좀 가격대가 저렴하게 결정이 된다면 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장영천 과장님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소개할 기업은 RN2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2002년에 설립됐고 이동통신기지국의 부품과 그리고 의료기기의 다층 세라믹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크게 말해서 통신 그리고 의료 두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이동통신기지국의 부품 중에서도 통신 신호를 분리하거나 합치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통신 부품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다층 세라믹 기판은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용어는 좀 어렵지만 다층 세라믹 기판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엑스레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 부분에서 매출이 80%, 의료 부분에서 10%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자, 기업이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언뜻 생각할 때는 통신과 의료 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네. 좀 이런 부분이 사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두 제품 사용처로 봤을 때는 전혀 연관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동일합니다. 그 LTCC라는 소재 개발 기술을 능력이 필요한데요. LTCC란 세라믹 합성 원료를 말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장비 부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의료기기 부품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LTCC라는 핵심 기술이 통신과 의료 양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좀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1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7억 원을 기록한 어떤 소형 기업인데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매출은 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6억 원을 기록하며 좀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 성장한 수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그리고 순이익은 60%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엑스레이 기판 역시 꾸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도 이제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레트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모가 밴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장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네. 공모가 밴드는 일단 5,100원에서 5,800원이고요. 공모 시가총액은 322억 원에서 36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증권가에서는 1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요. 이거를 밸류로 이제 산정을 해버리면은 올해 예상 밸류는 약 15배가 나옵니다. 수요 예측은 6월 7일에서 8일에 있고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은 13일에서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 회사가 아닌 세 회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호텔 롯데, ST팜 그리고 아레트 테크놀로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IPO 일정 짚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PO 공모 일정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아니,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마스크팩 그리고 후라이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자, 먼저 이야기해 주실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먼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는 KTH 아시아 주식 6,50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건이 진행됐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을 모집했었고요. 15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13%였고 투자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담보 평가액이 5천만 원인데 모집 금액이 3천만 원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상품 좀 어떤 부분이 특별했는지 짚어볼까요? 네네. 우선은 이 상품은 3천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펀딩했고 하루 만에 펀딩이 마감됐었습니다. 펀딩이 좀 빨랐던 이유는 개인이 대출 펀딩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적게 소유하지 않습니까? 네. 법인에 비해서요. 그래서 대출 금액도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13%라는 좀 우수한 수익률과 그리고 모집 금액이 적었다는 것이 펀딩 마감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담보물의 가치 대비 얼마를 또 모집을 하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이번에 담보가 됐던 KTH 아시아라는 회사는 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KTH 아시아는 2011년 아이리스 마스크팩이라는 이 제품을 통해 인천공항에 이제 입점을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지금의 KTH 아시아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한류 열풍에 따라서 K-뷰티가 좀 뜨고 있으면서 이거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지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TH 아시아의 주력 제품이 마스크팩이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KTH 아시아 대출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마스크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증권형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B사에서는 리벤이라는 장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딩건이 진행됐었습니다. 총 9,999만 원을 모집했었고요. 발행가는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22주를 모집했던 것이었고요. 투자자는 최소 2주에서 최대 1,000주까지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총 40명이 참여를 했었고 모집 금액은 9,999만 원이었지만 이를 소폭 초과한 금액에
펀딩이 마감됐습니다. 네, 리벤이라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증권형 플랫폼이었는데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좀 어떤 회사인지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리벤은 연기가 없는 신개념 양면 후라이팬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조리 시 발생하는 어떤 가스를 유도로로 배출해서 가스불에 이제 태우는 그런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의 압력으로 재료의 맛은 살리고 식감은 좀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현재 홈쇼핑을 통해서 주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의 수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프라이팬의 시장 규모가 8천억 원이고, 그리고 소모품에 해당되는 프라이팬의 어떤 교체 주기가 약 2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사의 높은 기술력이라면은 충분히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든 역시 자신만의 기술력이 있다면은 자금을 모집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두 회사였습니다. 담보로 설정됐던 KTH 아시아 그리고 후라이팬을 생산하는 리벤이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자세한 이야기는요.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